안녕하세요. 브릿지 조한송 기자입니다. 최근에 수도권에서 준공 후 미분양 단지가 늘어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준공 후에도 빈집으로 남아있는 곳들은 일반 미분양 단지와는 달리 이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죠.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이 악성 미분양 단지들의 숨겨진 속사정이 밝혀졌는데요.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최신 통계를 보면 4월 말 기준 전국의 공사 완료 후 미분양 단지는 총 6,978가구입니다. 전월 대비 1.2% 감소했습니다. 이런 준공 후 미분양 단지는 2021년 4월부터 최근 4월 말까지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그런데 이제 지역별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은 지난해 말 대비 준공 후 미분양 단지가 줄었는데요. 반면 경기도는 397가구에서 404가구로 미미하지만 늘어난 게 눈에 띕니다. 수도권에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들 하는데 경기도에서만 준공 후 미분양 단지가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또 어떤 단지에서 미분양이 발생했을까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고양시에서 113가구로 준공 후 미분양 가구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고양시는 신도시가 많고 또 주거 환경도 우수해서 인기 지역 중에 한 곳으로 꼽히잖아요. 그런데 준공 후에도 미분양으로 남아있다는 점이 의아한 대목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본 단지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 들어서 있는 지축역 한림 프레버입니다. 총 1,102가구의 대단지 아파트인데요. 경기도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에 따르면 19가구가 미분양된 것으로 나옵니다. 이 중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그러니까 30평형도 총 9가구가 미분양으로 나오는데요.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해당 평형의 매매 호가는 11억 원에서 12억 원 수준입니다. 가장 최근 실거래가가 9억 원인데요. 2017년 당시의 분양가가 4억 원대 중반대였으니까요. 최근 매매가를 기준으로 보면 시세 차익이 이미 2배 이상 발생한 셈입니다. 이 단지 2017년 분양 당시 1순위 청약에서 1,004가구 모집에 1,628명이 신청해서 평균 1.62대 1의 저조한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기는 했습니다. 당시 지방 주택 브랜드에 대한 시장의 외면 그리고 고분양가 논란이 주 원인으로 꼽혔는데요. 이후 일부 가구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줍족 물량도 다수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후 시장 상황이 좀 달라졌고 지금은 시세 차익도 많이 발생했는데요. 분양 이후 3년 뒤인 2020년 1월 입주를 시작했는데 아직도 미분양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미 시세 차익이 많이 발생해서 만약 지금 줍줍으로 나온다면 전량 소진될 것 같은데 왜 아직까지도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걸까요? 똑같이 고양시 일산 동구 풍동 소재 258가구의 소형 평형으로 구성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인 풍동 묘진 Y하우스도 준공 후 미분양 단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하 1층에 지상 4층 총 8개 동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지인데 경의선 풍산역이 바로 코앞이고 이마트도 바로 옆에 위치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살기 좋아 보이는데 총 44가구가 미분양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2년 분양을 했고요. 입주는 2013년부터 했는데 9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경기도 내에 이와 유사한 단지는 또 있습니다. 시흥 장현지구 C2블록에서 분양한 시흥 능곡역 모아비레도 에듀포레입니다. 총 928가구로 2020년 7월 입주를 마쳤는데요. 현재 20가구가 미분양된 것으로 나옵니다. 2017년 12월 분양을 했는데 84제곱미터 기준으로 3억 원 후반대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평형의 최근 매매 가격은 7억 원 중반대입니다. 이 단지 역시 분양 당시 대비 시세 차익이 3억 원 이상 발생했는데요. 지금 팔아도 충분히 팔릴 것 같은 이 단지도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공사나 시행사 입장에서도 준공 후 미분양 리스트에 오르면 불명예의 셈인데 분양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시행사에 직접 물어보기로 했는데요. 세 군데 모두 물어봤는데 답변은 비슷했습니다. 그중 한 곳의 답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저희 회사 내부적인 사안에 의해서 좀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걸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매매 의사는 당분간 없습니다. 회사 보유분이 미분양 물량으로 잡힌 것인데 직원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곳 모두 분양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못 파는 것이 아니라 안 판다는 겁니다.
물론 경기도 미분양 주택 리스트 중에서 팔지 못해서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단지도 있긴 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의정부동 리버카운티인데요. 2021년 9월 분양을 했고 공급대급을 완납을 하면 계약일 이후에 입주가 바로 가능했지만 계약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까지 8차 무순위를 진행했는데 아직까지 물량을 털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우야말로 정말 팔고 싶지만 팔지 못한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들 주택은 분양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시행사가 보유해도 되는 걸까요? 관련 규정을 알아봤습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인데요. 아래 26조 5항을 보면 계약 취소 등 미계약을 공급하는 방법에 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 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만 나와 있을 뿐 언제 무순위 청약을 해야 한다거나 반드시 해야 한다는 등의 문구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결론은 청약이 미달이 나서 더 이상의 공개 경쟁이 무의미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시행사가 임의 처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회사가 보유하고 있어도 문제될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임의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걸까요? 당시에는 분양 성적이 좋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보유하게 됐지만 시간이 흘러 시세 차익이 생기자 처분하지 않고 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분양 물량이 전체 가구수 대비 많지 않으니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회사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자산 가치 상승 등으로 보유세 부담 등도 따르겠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회사 차원에서 도움이 될 거라는 분석이 작용했을 거라는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부적으로 경기도에서 증가한 준공후 미분양 단지들을 살펴봤습니다. 분명 아직 다 소진하지 못해서 정말 악성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단지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략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잡히지 않는 새로운 사실이었는데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특히 집이 부족하다, 또 전세 대란이다 라고들 하는데 시행사 입장에서 이를 해소할 방법은 없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오늘 브릿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